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역사 시간, 우리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역사 선생님 김효준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2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1학년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말들이 많고 훨씬 더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또 3학년 학생들도 나름 또 성숙하면서도 또 우리 활발한 또 학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좀 많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볼 거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이제 그렇게 만나는 걸로 할 건데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서 통치하다, 이제 문화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일제는 과연 이 식민지 한국 조선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크게 목차가 세 가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제목을 봤던 것처럼 문화 통치에 대한 얘기, 그래서 문화 통치란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과 문화 통치의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 통치는 과연 실제로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하고 느낀 점을 나누었던 그런 시간 중에 여러분들의 나름 참신하고 재미난 느낀 점을 한번 박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느낀 점 박제 타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 5명의 학생이 이렇게 느낀 점을 이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요. 제가 여기다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지 한번 글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학생입니다. 자, 오늘 수업에 대해서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이 점점 싫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의,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역사쌤과 소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내용. 자, 6월 22일에 세븐틴이 컴백을 해요. 저번 주에 수록곡 마이마이 뮤비가 선 공개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세븐틴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컴백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세븐틴 좋아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느낀 점 박제글입니다. 자, 6번은요. 자, 지울 수 없는 아픈 역사들이 너무나도 슬프고 일본에게 화가 나네요. 앞으로는 지금 내용보다 더한 일들도 많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정말 그 슬픈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자, 저 또한 여러분들 나이 때 이렇게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 속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소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 아무래도 역사쌤 설문지 첫 부분 학번 이름 예시 보는 거에 맞들린 것 같아요. 크크크. 그리고 유튜브 닉네임 뜻 알아맞춘 거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후. 네. 제 유튜브 닉네임은 라떼 이즈 홀스입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닉네임이죠. 자, 그리고 영상 보면서 항상 이해 잘하고 있어요. 다가올 수행평가가 좀 무섭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수행평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박제글입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 소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내용, 역사쌤 취미가 뭔가요? 라고 물어봐줬는데요. 자, 저는 취미는요, 일단은 게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고요. 특히 방학 때는 한 새벽 3시, 4시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게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또 얼마 시작한 지는 되지 않았지만 배드민턴 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자, 네 번째 박대글입니다. 오늘 수업부터 일제 억압적인 식민 통치에 대한 내용을 나가서 배우는 내용마다 매번 화가 났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친 것이 우리의 문화 중 하나인 한글까지 억압한 것이어서 가장 화가 났다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현재 국어는 아마 한국어가 아니라 예, 일본어가 되었겠죠. 참,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기 이전에 독립이 되어서 너무나도 다행인 거죠. 자, 소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요, 선생님은 어떤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요거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요거트가 들어간 거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요거트 많이 드세요. 요거트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베스킨라빈스의 써리온 요거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박제글입니다. 계속 당하는 우리나라가 안쓰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계속 침략을 받고 침탈당하는 역사인 부분을 배우고 있어가지고요. 예, 안타깝고 아쉽기만 하죠. 속상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소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은 빨리 다시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얼른 오세요, 여러분들. 저도 정말 시간이 안 가서 너무나도 많이 좀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예, 그 전에 또 저희 선생님들은 청소를 또 해야 되니까요. 청소랑 또 학급 이제 또 꾸미는 역할도 해야 돼가지고 특히 저희 3학년 6반은 아마 또 제가 여러 가지로 또 붙여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제글 5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문화 통치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이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문화 통치, 자, 조선 사람들을 분열시키자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한 형태를 의미를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통치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오른쪽 사진은요, 3.1운동 당시 이제 한국 사람들의 만세 운동을 하는 그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자, 3.1운동 직후에 1920년대부터 일제는 한국을 더 이상 무단 통치로 지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이 일제에 대항하는 이 만세 운동이 펼쳐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제가 생각하기에 함부로 한국을 이렇게 억압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건드렸다가는 더 이런 이제 독립운동이 확대가 될 거고 일본은 한국을 통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거를 실시를 합니다. 무단 통치를 벗어나서요, 문화 통치인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면서 식민지를 통치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 너희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 줄게.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 일본이 너희를 좀 통치해서 너희를 발전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 1910년대 무단 통치는 야, 그런 거 없어. 야, 다 깔아. 그냥 다 밑으로 내리고, 너희 잘못하면 그냥 내가 매로 때릴 거야. 알겠어.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벗어나서 이제 너희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진짜 문화 통치는 한국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이었을까요? 자, 진짜 목적은 불만을 잠재우고 한국인들 안에 분열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분열을 시키면요, 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모습으로 이 한국인들을 분열시켜서요, 결국에는 식민지 안의 독립운동을 없애고 일제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뜻에서 이 문화통치를 하게 된 거죠. 예. 결국 존중보다는 분열이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들을 분열시키고 그 안에서 친일파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이 문화통치, 과연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 문화통치의 변화 내용입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무단통치 기간 동안에서는요, 조선 총독을 기존의 육군과 해군의 대장 출신이 총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문화통치 기간에서는요, 군인이 아닌 문관, 자, 이 문관 출신들도 총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일제가 한국인들에게 야, 우리 그동안 너무 군대식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많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이성적이고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문관을 배치해서 너희를 통치하도록 할게. 어때? 괜찮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는요. 자, 원래 무단통치 기간에서는요, 헌병이라고 하는 군인 경찰이 이제 민간인들을 상대를 하던 헌병 경찰 제도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군인들이 옆에는 칼을 차고 다니고요, 제복을 입고 정말 사람들을 즉시 처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 문화통치 기간에서는요, 이렇게 헌병 경찰 제도를 없애요. 그리고 보통 경찰제를 실시를 합니다. 자, 이 보통 경찰제는 일반 경찰이 민간인들을 대하면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보통 경찰제를 실시를 했고요. 자, 뿐만 아니라 1910년대에 이제 한국인들, 조선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은 태형령이란 걸 했었죠. 그래서 매질을 하던 것을 문화통치 기간에 넘어오면서 이제 매질을 하지 않게 됩니다. 폐지를 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자, 원래는요, 우리 신문, 그리고 책, 잡지, 그리고 어떤 모임과 같은 단체를 만드는 것들을 무단통치 기간에서는 허용하지 않았었죠. 자, 근데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던 네 가지 자유, 이런 권리를 이제 문화통치 기간에 들어와서는 인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제 무단통치 기간에서는 그동안 한글과 관련된 어떤 신문, 어떤 민족 신문을 다 없애버렸었죠. 자, 근데 문화통치 들어와서는 이제 한글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발행이 되었고요. 자, 그 사이에는 여러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조금씩 멈추거나 정강이 되거나 혹은 기사가 삭제되거나 그러기도 했지만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씩 알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한국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단통치 기간에서는요, 초등교육과 기술교육, 실업교육만 했었죠. 자, 근데 이 일본이 1920년대 문화통치에 들어와서는요, 상급교육, 그러니까 초급교육보다는 조금 더 위에 이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섯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와, 일본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네. 야, 한국인들 좀 살만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모습은 다음에 나옵니다. 선생님, 문화통치 진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름 그래도 일본이 이제 좀 조선인들을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동영상을 이 부분까지만 보고, 이 앞부분까지만 보고 끝낸 학생들은, 야, 그래도 일본 괜찮네?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부분은 끝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문화통치의 진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던 우리 조선 총독 출신을 이제 문관까지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우리가 봤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일제는 1945년 이제 한국이 광복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문관 출신의 총독을 임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바로 1910년대부터 쭉 이제 육군과 해군의 대장 출신이 총독을 했었단 말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슬슬 이제 문화통치의 본 모습이 보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헌병경찰 제도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태형령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보통경찰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실제 모습은요, 자, 실제로 헌병경찰 제도는 없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 경찰이 이제 민간인들을 상대로 업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일제는 경찰서의 수, 그리고 경찰의 수를 엄청 늘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경찰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선을 통치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을 만들게 됩니다. 자, 원래 이 치안유지법은요,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왕이 싫어. 야, 우리는 개인의 재산을 다 없애자. 모두 평등해야 돼. 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사회주의자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법을 식민지 이 한반도 안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사회주의자들을 감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몰래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감시하는 법으로 활용되기도 했죠. 자, 결국에는 수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법으로 인해서 감시는 강화되고, 결국 좋은 상황이 아니었겠죠. 자, 세 번째, 우리 아까 봤었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집회, 결사, 어떤 모임이나 단체 만드는 것들도 자유를 준다고 얘기했었죠. 자, 하지만 실제로 사회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가 너희들 그거 만든다고? 그래, 알았어. 너희 활동 잘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일제 눈에 거슬리면 활동을 중지시켜버리고요, 없애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야, 너희 스탑, 너희 중지,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내용으로는요, 한글신문 간행을 허용했었죠. 자, 이랬던 주장,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자, 한글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겠지만, 자, 미리 사람들에게 이 신문이 인쇄돼서 나가기 전에 미리 이제 조선 총독부 쪽에서 이제 검열을 하게 돼요. 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기사들이 있거나 너무 일제를 디스하는 내용들이 많으면, 야, 너희 안 되겠다, 삭제해. 막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러 번 이제 삭제를 당하죠. 그러면, 야, 너희들 진짜 싹수가 놀았다, 안 되겠다, 야, 중단시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가 삭제되거나 신문 자체가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용으로는요, 자, 한국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일부 확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좀 더 높은 차원의 교육들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의 수는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인들의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취약률은 낮았습니다. 예, 낮았어요. 결국에는 그냥 참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문화통치의 의미, 그리고 문화통치의 내용들, 그리고 실제적인 모습들까지 한번 이렇게 세 파트를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좀 이해가 좀 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와서 일제가 이 식민지 조선에 시행하는 법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10년 단위로 잘 나누어서 1910년대는 무슨 통치를 했지, 20년대는 무슨 통치를 했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의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 통치에 대한 부분들까지 살펴봤고요. 한번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영상은 또 제 계정에도 그대로 여러분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복습해보고 싶으신 학생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 우리가 다시 등교하는 시간에 직접 얼굴 보면서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